자, 수업 시작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일단 이계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접선의 방정식하고 뭐 이런 거 다 했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수초하고도 좀 연결돼 있어서 좀 달랐던 거. 이계도함수 합시다. 그래서 y는 f 프라임 x입니다. 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게. 미분 가능하면 우리는 이 함수를 두 번 미분할 수 있고요. 이건 이 함수에 대해서 부호가 이제 0보다 큰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부호를 알아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부호를 알아봤더니 0보다 크면 f 도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는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외워도 되고 외워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점을 잡고 길기를 아무렇게나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길기를 증가하게 그려보세요. 그래서 도형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게 해서 이게 아래로 굴러오구나 이렇게. 물론 외워놓으면 더 빠르고 좋죠. 하지만 다 외워져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여기 위로 굴러옵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증가하면 이렇게 생긴 형태는 이것도 가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극소가 있는 것도 있지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에서도 아래로 굴러오기로 한 걸 정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도함수 f 프라임 x가 0보다 클 때, 즉 아래로 굴러길 때 인 구간에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x가 알파에서 극 소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f 프라임 알파가 f 알파가 극소값입니다. 이렇게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반대로 똑같은 얘기죠. 두 번 미분한 값이 0보다 작을 때, 즉 위로 굴러긴 구간에서 어떤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있다면 그때 x는 베타에서 때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함수가 또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게 도함수가 0이 되는 0인 x에서 x에 이것도 감마라고 할까요? 감마의 양쪽, 그러니까 감마보다 더 큰가? 감마보다 좀 작은가? 그죠? 이 비교를 해야 되죠. 양쪽에 f2 프라임 x의 부호가 바뀌면 x는 알파, 감마, 콤마 f 감마 인점. 이 점을 뭐라 그래요? 변곡점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변곡점을 알면 그래프를 예쁘게 그릴 수는 있어요. 문제 푸는데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두 번 미분하는 걸 조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가지고 증감표라는 걸 통해서 필요하다면
값을 구하고 증가표를 그려내는 거죠. 선생님은 순서대로 보통 그래요. 2번 미분한 거, 3번 미분한 거, fx. 순서는 뭐 뒤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막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x1, x2, 얘가 0, 얘가 0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이쪽 보고 다 하고 그거에 따라서 증가표를 쭉 하고 이 극한 값까지 해서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이제 여러분은 함수의 그래프를 점 찍어서 그릴 필요가 아니라 이렇게 증가표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것까지 다 배운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면 오늘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해봅시다. 방부등식 같은 게 있는데 최대 최소 방부등식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슬쩍 넘기고 이것까지 다 하면 접근을 못해서 그걸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어떤 증명도 쓸 수 있어요. 예시 문제로 좀 봅시다. 일단 괜찮은 문제. 그거 나중에 써도 돼요. 되게 특이한 함수이긴 해요. 요거보다 큼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립. 물론 이제 그래프를 다 그려봐도 돼요.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함수 하나를 놓는 거죠. 잠깐 시간을 줄까요? 함수 하나를 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이제 얘가 다 어떻다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이면 돼요. 어떤 구간에서?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한번 해보세요. 항상 함수 보면 이제 뭐 해야 돼? 이분하는 거예요. 이분하시면 그것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잠깐 3분 정도 있다가 해줄게요. 한번 해보고 고민은 해보세요. 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거는 과정이 두 가지를 거치는데 잠깐 볼까요? 자 봅시다. 한번 미분을 해요. 이런 모양이 다시 나오네요, 그죠? 이게 요보다 클까? 잘 모르겠어. 클 것은 같은데 잘 모르겠죠, 그죠? 왜냐면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이렇게 1을 지나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1일 거는 같기도 하고 그거보다 클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이렇게 생겼으면 되는데 그렇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해 봅시다. 이 함수는 예쁘네요. 미분할수록 줄어들죠, 그죠? 왜 그래? 다항함수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항함수를 얼마나 좋아하게 될지. 자, 이렇게 되면 얘는 1이 0일 때 0이 되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 당연히 0보다 커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증가하는. 그래서 물론 fx는 아래로 물론이고요. f'x는 값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f'0이 얼마야? 물론 0보다 큰 구간이니까 선생님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0으로 극한을 보내도 되고 0의 값을 구하고 0에서 얼마니까 이거보다 클 때는 얼마야? 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0에서 얼마냐면 딱 0이죠? 딱 0이에요. 0 집어넣으면 얘 0 되고 얘 1 되니까 0이 돼요. 따라서 0에서 0이니까 0보다 큰데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 함수가 이렇게 됐다는 건 알 수 있어요. 0에서 0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증가하니까 커진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f'x는 0보다 큽니다. 물론 x가 0보다 큽니다. 맞죠? 자, f'x가 이제 0보다 크다는 건 알았죠? 자, f0은 얼마죠? 0이죠? 그리고 0보다 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fx는 증가하죠? 마찬가지죠? 0이고 계속 증가하니까 얘는 fx는 0보다 커요. 이걸 이제 쭉 써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도표처럼 그랬지만 여러분이 쭉 써주면 따라서 fx가 아니라 2의 x제곱은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 x제곱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그 이차함수 중에서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다.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x 적어도 여기는 같겠지만 그거보다 커지면 얘가 항상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라는 걸 증명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함수에 보이기 위해서 함수가 뭐보다 크다 작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지수함수 이런 초월함수가 나타나면 다항함수랑 비교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미분을 통해서 간단하진 않지만 해줄 수 있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속도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혹시 질문 있나요? 한번 보세요. 그래프 그리면 웬만한 문제는 풀리긴 하는데 이제 그래프가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준 프린트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그래서 자꾸 그려보면 참고로 미적분 훨씬 더 재밌어요. 아니에요? 속도보다 좀 더 재밌잖아요. 속도와 가속. 이제 일단 fx 함수가 네.
여기 이제 P라는 점이 이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움직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이게 요점까지 움직였다고 봤을 때 좀 확대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 델타 x만큼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 요만큼을 델타 y만큼 움직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 움직임이 사실은 이렇게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의 얘기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는 건데 그 점은 결국은 x축으로 요만큼 움직인 거야 라고 보는 거야. 근데 이런 움직임은 실제 움직임이랑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계속 이제 줄여나가면서 델타 x, 델타 y를 확인해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극한을 적용을 하면 뭐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결국 이 점 P점에서의 어느 점으로의 한순간에 이동하려고 하는 방향이 결정될 거고 그때의 x축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걸 dx, y축으로 이동한 크기를 dy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dr이라고 하면 dl 선생님 벡터를 안 써서 벡터를 썼으면 는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요거의 표시로 할 수 있겠죠. 요거의 표시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책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점에 이 P점에 점 P의 속도는 결국은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이렇게 나타날 거고 이걸 우리는 V라고 할 거고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벡터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이제 벡터로 나타내야겠죠, 그죠? 이건 이제 지금 뭐 벡터를 배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나타낼 거고요. 요 값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리겠다는 거야. 요거를 V라고 하면 요만큼이 D 요거를 이제 Vx, Vy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Vx, Vy로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극한을 취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을 만큼 작은 거예요.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점에서 P라는 점에서의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의 속도가 X축의 속도와 Y축의 속도로 나타날 거고 그게 아마 삼각형이 그려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V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쓰지 않아도 되죠. Vx 되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만약에 x가 ft고
여기서는 그런 건 안 나오는데 나중에 적분에 들어가면 적분을 안 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 거기까지 안 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여기가 x 이거 요렇게 되죠. 요거를 끄집어내면 여기가 dx dt 이렇게 나오고 이 안에가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dx분의 dy의 제곱 이런 형태로도 나와요. 그럼 이쪽이 dt분의 dl이라서 만약에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면 dt를 그냥 없애버리고 x에 대한 함수로서 적분하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이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작업돼요. 물론 바로 여기서 dt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길이를 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속도를 구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나중에 가면 이제 뭘 배울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어. 요 길이를 구해봐 이렇게 할 수 있어. 함수를 따라서. 그러니까 함수의 길이를 이렇게 구해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x제곱 이렇게 있으면 그 함수의 1부터 5까지의 x제곱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어요. 여기가 얼마지?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작업을 해요. y는 x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x제곱 해가지고 0부터 5까지 정적분 해버리면 그러면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함수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죠. 어쨌든 함수의 길이는 많이 구하는 식은 아니라서 여러분이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쓰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가속도는 이렇게 쓰고 제곱을 할까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이중적분 표현하는 거 조금 익숙하게 여기세요. 여기 있죠? 이중적분은 여기 이중적분이네. 이계도 함수. 두 번 미분하는 함수. 여기에 제곱이 붙고 여기에 제곱이 붙어요. 하나 더 쓰고 싶으면 ft를 두 번 미분하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완전히 기호의 의미죠. 책에 나와서 그냥 써주는 건데 이렇게 쓰는 거죠. 역시 여기서도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는 건 이건 좀 애매하다. 이건 좀 애매하다. 자, 이런 문제를 좀 봅시다. 위치. x는 t 제곱 마이너스 3t y는 3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일 때 속도와 속력을 구하세요 이런 거예요. 속도와 속력을 구하세요. 선생님 잠깐만 잠깐 실수한 것 같아. 좀 실수한 것 같아. 요건 지금 내가 뭘 구한 거지? 이 길이를 구한 거죠? 맞아요? 길이를 구한 거죠? 이거 이렇게 속력이겠죠. 속력 여기서 표시해 놓으세요. 요거 지금 하지 말고 조금 저거까지 합시다.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속도는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쓰는. 가속도는 이렇게 쓰는 것밖에 없어. 선생님 미안해요. 착각했어. 내가 적분 그거 생각하다가 착각했어. 맞아요. 양수가 되기 때문에 속력을 구하는 거예요. 얘가 속력을 구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속력.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 속력이라고 합시다. 속력. 요거는 같은 방법으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최대한 선생님이 벡터를 안 쓰고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여기서 벡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배웠나요? 그쵸.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벡터를 안 하고 해주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는 벡터를 배운 사람은 아는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얘가 지금 순간에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이 방향. 그지? 이걸 나타내는 방법은 이쪽으로 얼마, 이쪽으로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나타내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얘가 이렇게 가려고 그래. 여기로 얼마, 여기로 얼마 이렇게 가는 수밖에 표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x 값 따로, y 값 따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 표현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이렇고 가속도는 이렇죠. 선생님이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속도는 이렇게 써야 되고 가속도는 이렇게 써야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dt분의 dx로 쓰는 거고 dt분의 dy로 써야 돼요. dt 제곱분의 d제곱 x로 써야 되고 dt 제곱분의 d제곱 y로 써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여기다가 같다라고 놓은 게 아니라 이거와 이거로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물질 표시를 해놓고서 갑자기 크게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보면 여기는 이제 그냥 대충 넘어가겠다고 했다가 아주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줄 뻔했네요. 위치가 x는 t제곱 마이너스 3t y는 3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일 때 속도와 속력 을 구하시오. 속도는 v고 속력은 이제 v의 절대값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합시다. 이따 벡터가 나와 있어. 벡터 배웠어? 네. 나면 안 되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합시다. 일단 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 요거 미분한가? 2t 마이너스 3, 요거는 6t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푸시면 돼.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건 이런 거죠, 그죠? 제곱해서 더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얼마일 때 속력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시간이 얼마일 3일 때 속력을 구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라서 여러분한테 되게 어렵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조금 선생님이 설명이 부족한 게 있으니까 다음에 공부할 때 한번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고요. 그때는 아마 선생님이 벡터를 설명을 하실 거예요. 다음 수업을 할 때는 벡터를 이 부분은 사실 벡터를 설명 안 하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파트라서 그렇게 조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는 좀 넘깁시다. 약간 벡터적으로 설명할 거야. 간단하게. 왜냐면 이 움직임 자체가 벌써 방향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라는 개념의 변수가 하나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x에 대한 y의 변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방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방향이 있고 그 방향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성분 이렇게 나누는 걸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속도 자체가 벡터 값이기 때문에 벡터를 빼고 방향 없이 설명하는 건 사실 굉장히 까다롭죠. 학교에서도 그거로 설명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전에는 기하가 선택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은 기하가 선택 과목이 되고 그래서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자, 이제 궁극이 적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썼지만 부정적분만 할 거예요. 부정적분은 일단 적분의 미분의 역과정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적분상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적분은 물론 뒤에 나오지만 구분구조법이라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부정적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dx분의 dy는 f'x 해서 우리는 dy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우리는 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결과가 마치 이제 딱 변수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 같죠? fx 더하기 분상수식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요 함수를 fx라고 하면 요걸 라지 fx라고 써서 여기는 적분을 하면 이걸 이제 정리해서 다시 설명하면 인테그랄 fx dx는 뭘 미분했는지 함수에 적분상수 c를 붙임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배울 건 뭐냐면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미분 배운 게 뭐가 있죠? 일단 처음에 뭐 배우죠? 지수함수 배우죠? 지수함수. 그래서 2의 x제곱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일단 배운 걸 쭉 써봅시다. 인테그랄 2의 x제곱 dx는 2의 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나올 거예요. y는 뭐 a의 x제곱도 있네요. y 프라임을 하면 ln a의 x의 곱하기죠.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a의 x제곱 dx는 뭐를 미분해서 나오는 거냐면 ln a로 나눠주고 a의 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y는 ln x 미분하면 y 프라임은 뭐 나오죠? x분의 1 나오죠. x분의 1 나오죠. 따라서 x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ln x가 나와요. 여기서 조심할 게 여기서는 반드시 절대값으로 써야 돼. 왜 그런지 알겠죠? 미분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가 먼저 나올 때는 일 때는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어. 음수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도 들어갈 수 있는 ln x는 절대값 x로 표시해야 돼요. 아셨죠? y가 로그 ax면 미분하면 ln a분의 1에 x분의 1 이렇게 됐죠? 따라서 이거는 좀 애매하네. 이거는 여기 그냥 포함시켜서 합시다. 그죠? 역시 x분의 1이니까 이걸 굳이 다르게 쓰면 ln a분의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제 그죠? 여기 왜냐면 여기 x분의 1이 있잖아. 그지? x분의 1이 있어서 굳이 ln a를 써줄 필요가 없어요. ln a를 써주면 로그 a로 바꿀 수 있는 건데 그건 여기서 밑변환을 통해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맞나요? 그렇죠? 한번 바꿔볼 수 있으면 바꿔보세요. 충분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이거 미분하면 ln a 분의 x분의 1 나올 테니까 쫙 지워져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게 역시 x분의 1인데 여기 이렇게 쓰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여기가 ln a 분의 ln x 하면 이렇게 ln a 지워서 이걸로 싹 바뀌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저거를 저렇게까지 써야 될 이유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뭐 배우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우고 상학함수 배웠죠. 상학함수. 상학함수 배웠죠.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 따라서 인테그랄 코사인 x dx는 sin x 더하기 c. 여러분이 기본적인 건 다 알아놔야 돼요. 자,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죠.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c. 몇 개나 배우는지 보자. 탄젠트 x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죠. 따라서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x dx를 미분하면 탄젠트 x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게. 코탄젠트 x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나오나? 마이너스 나올걸? 마이너스 나오죠. 따라서 인테그랄 코시컨트 제곱 x dx는 많이 배웠네.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더하기 c. 또 시컨트 x는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시컨트 x 이거 탄젠트 x. 따라서 인테그랄 이거 봐요. 드디어 곱에 대한 건데 이렇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적응할 거야? 할 수는 있어요. 오늘 배우고 나면 할 수는 있어요. 이거 시컨트 x 더하기 c. 더 써야 되네. 코시컨트 x는 미분하면
기본이에요, 기본. 그 외에는 한번 다 써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나오죠. 이거 미분하라 저거 미분하라 다 외웠어요? 결과를? 아니죠. 그런 거 다 문제 풀면서 다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식들을 조금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찾는 저거 다 쓰고 합시다. 누가 나 되게 찾는데? 잠깐만요. 여보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부정적분 공식을 좀 하고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좀 기억해 놓으세요. 첫 번째가 실수인 경우.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수투에서 배운 거를 확장할 수 있었죠. 선생님이 유리수까지는 확장을 해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지수 방정식에서도 거듭 제곱근에서도 여기가 실수로 확장되는 부분, 지수에서 뭐 ax 제곱에서 x가 실수까지 가능하다 해서 유리수까지는 증명이 가능한데 그 이상은 사실 증명하지는 않아요. 무리수 증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 까다롭기 때문에 증명 안 하고 된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실수도 지수에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실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유리수까지만 어느 정도 보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다항함수 형태의 이런 함수는 기본적으로 하나 더해서 이렇게 돼. 근데 딱 하나 안 되는 애가 있어. 누구일까? 걔가 바로 얘예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즉 아까도 배워서 알지만 ln 절대값 x 더하기 c 이렇게 바뀌어요. 얘는 1을 더하면 얼마가 돼? 0이 되죠. 0분의 1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가 안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딱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같이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정리를 해서 쓰면 뭐 지수함수의 적분은 인테그랄,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다시 다 쓰는 건데 자꾸 좀 쓰는 연습합시다. 당연히 지수함수로 정의되어 있을 때 a는 0
0보다 크고 1은 아니에요. 그죠? x가 아니라 n이 마이너스 1. 어머 고마워요. 아, 이 문제가 지금 좀 없을까? 자, 적분은 이렇게 쓰고 적분의 기본 성질은 알고 있죠?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다항함수 형태 하나하고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적분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적분이 안 돼. 지금까지는 적분이 안 돼. 그래서 다항함수를 적분하기 위해 로그함수를 적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가야 되고 적분함수의 기본 공식은 안 써도 되겠죠? 함수를 뭐 실수배 하면 실수배 되는 거 수투에서 배운 거 그죠? 그거는 하지 맙시다. 그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적분의 기본 공식은 이런 거죠. KB하고 fx가 있고 gx가 있으면 더하기 빼기 있으면 나눠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알고 있죠, 그죠? 근데 뭐가 문제야? 적분에서는 어떤 게 없어? 적분은 곱에 관한 공식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좀 까다로움을 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조금 까다로워지기 시작해요. 얘는 어떻게 적분할까? 이런 거죠.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지금 배운 것 중에서 제일 빨리 생각해낼 수 있는 건 뭘까? 일단은 뭐 이거를 2분의 1 사인 2x로 바꾸는 거예요. 간단해졌죠 좀. 간단해졌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도 2x고 여기가 dx라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배우는 것들을 조금 해야 돼요. 치환작분법이라는 걸 배워봅시다. gfx가 뭘까? 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좀 쉽게 갑시다. 오케이. 아니, 안 있어요. 앞부분은 동영상 찍어놓은 거 보세요. 아직까지 어려운 거 안 했어. 지금부터 어려워.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gx죠.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dx를 이쪽으로 넘깁시다. 따라서 이제 d f gx는 f 프라임 gx에 g 프라임 x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요거를 적분하면 여기는 이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걸 y라고 한번 해보면 이게 dy가 될 거고 y가 나오겠죠, 그죠? y가 그대로 나오니까 f gx는
gx 더하기 c라고 해서 순서를 바꿔 쓰자. 인테그랄 f 프라임 gx g 프라임 x dx. 자, 여러분은 어떻게 푸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잠깐만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바꿔봅시다.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사실은 얘가 아니라 얘야.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적분할 대상은 얘기 때문에 이 결과는 거기에 따라서 나오면 되죠, 그죠? 그리고 적분 이걸 피적분 함수라 그러는데 적분 당하는 함수 입장에서 우리는 fx라는 함수를 주로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잠깐 뛸 거예요. 그럼 이쪽은 라지 fx가 되겠죠. 그 식을 잠깐 써줄게요. 그래서 그 식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인테그랄 f gx 여기 g 프라임 x dx는 어떤 함수의 gx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적분한 형태가 됩니다. 이런 거. 됐어요?